그동안 물들음을 통해 많은 청년들의 고민을 함께 들어보고 이야기해봤습니다. 취업, 인간관계, 미래, 불안, 그리고 비교. 겉으로는 서로 다른 고민처럼 보였지만 이야기를 나눌수록 비슷한 감정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떤 사연은 이거 내 이야기 같다 라는 반응도 있었을 거고 실제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물들음은 Q&A라는 주제를 가지고 개인 고민 해결보다는 왜 지금 청년들이 비슷한 고민을 반복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고민들의 중심에는 어떤 감정이 있는지 좀 더 깊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청년들은 왜 이렇게 항상 불안해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신부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은 왜 청년들이 지금 불안해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사회가 빠르게 변하면서 정보도 엄청 많아졌는데 이 정보가 많아졌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아는 게 많아질수록 전에는 내 꿈에라는 길을만 보고 거기에 맞춰서 찾았다면은 요즘은 너무 많은 정보도 있고 너무 많이 할 게 많다 보니까 오히려 선택장애, 그래서 뭘 선택할지 모르는 거에 대해서부터가 불안이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시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제 기회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이제 성장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성장률이 높아지는 것에 따른 어떤 과실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게 있는 거고요. 그 성장률이 떨어지면 이제 사회가 정체돼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그 정체돼 있는 상황 속에서 신규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여지는 점점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불안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는 사회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성장률이 정체돼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합니다. 뭐를 선택해야 하는지 그게 좀 어려워서 더 불안해하는 것 같다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얼마 전에 봤던 일화인데 젊은 사람이었어요. 젊은 사람이 자기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다른 차를 살짝 긁었대요. 제 과실이 맞아요. 사고 낸 사람 과실이 맞는데 상대방 측에서 너무 심한 거 아니니까 그냥 사과만 해주시고 그냥 뭐 차 조금 긁은 거 네. 수리 비용 나오면은 그냥 그것만 받고 끝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GPT한테 물어보니까 GPT가 사과를 하면은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게 되면 내 책임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과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조언을 해줬다고 해요. 네. 그걸 믿고 자기는 계속 사과를 안 하겠다라는 입장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이 기본적인 것들부터 되게 GPT나 AI 서비스 이런 거에 되게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이 뭐를 선택해야 하는지 몰라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청년들의 이런 AI 과의존에 대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결론은 못 봤어요. 그 다음에 결론이 중요한 거잖아요. 결론을 그 사람이 후기를 안 올려주고 그냥 계속 자기는 사과하지 않겠다라고 그냥 우기는 댓글 하지 말랬는데 GPT가 여기까지만 이제 댓글이 달린 걸 보고 말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걸 보면서 되게 다 믿을 만한 건 못 되는데 너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거에 과의존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괜찮은 건지 아니면은 좀 자제해야 하는 게 맞는 거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좀 궁금했어요. AI는 네. 못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건 바보고요. 왜냐하면 인간은 절대 AI보다 똑똑해질 수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를 못 믿겠다고 얘기를 하면 내가 그 사람보다 뭘 많이 알아야 못 믿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AI가 기본적으로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있는데 내가 AI를 못 믿겠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인 거고, 그리고 재윤 씨가 얘기한 것의 결론은 챗 GPT의 시대는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미나이나 퍼블리시티의 시대가 지금은 어쨌든 온 거고 완성형은 아니지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언가를 더 아느냐가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고 AI 시대는 무언가를 얼마나 잘 물어보느냐의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잘 물어보기 위해서 AI에게도 물어보지만 AI에게 물어본 것에 대한 크로스 체크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공부를 하고 사회생활을 할 필요는 있는 거죠. 더더군다나.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게, 반대라고 해야 되나? 저는 AI에 가의존하는 게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요즘 AI를 많이 쓰긴 해요. 쓰긴 하는데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을 써야지 내 삶이잖아요. 내 삶을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책임을 그렇게 해서 안 좋으면 AI한테 책임을 물 건가요? 본인의 책임인데 자기가 기준을 자기가 잡아줘야지
뭔가 보조적으로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참고서 같은 거 보면은 옆에 도움말 같이 내가 이 문제를 풀기에 그 정도의 힌트는 어디 정도의 AI를 사용하더라도 결국 이 문제를 풀어내는 거 내 주체이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 거랑 좀 비슷한 사연인데, 어떤 좀 유명 게임 회사 사장이 그 게임 회사 돈을 아끼려고 이 법적인 그 클라이언트랑 다른 거래처랑 이 법적 문제를 자문회사 변호인단한테 안 물어보고 챗 GPT로 물어본 거야. GPT가 알려준 대로 했다가 지금 소송당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회사인데, 큰 회사에 저건데 그런 것까지 AI에, 그러면 지금 이 소송당해서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가게 생겼는데 이건 누가 책임을 져요? 그거를 보고 판단하는 본인이잖아요. AI랑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얘는 나한테 맞춰서 얘기를 하는 게 느껴져요. 예전에 오은영 선생님도 얘기한 건데, 오은영 선생님은 챗GPT나 이런 거 가끔 쓴대요. 어떤 경우 때 쓰냐면은 통계 자료 이런 거를 수집할 때 그럴 때만 잠깐 쓰는데, 본인이 어떤 통계를 나한테 데이터를 줘라고 했는데 그 오은영 선생님이 원하는 정확하게 너무 일치하게 떨어지는 통계값을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너 혹시 이거 거짓말이지 했더니 AI가 죄송해요 라고 사과를 하더래요. 이런 것처럼 이 AI가, 그때도 이거 오은영 선생님이 얘기한 건데, AI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나한테 너무 맞춰줘서 얘기하는 건지, 이 정도의 판단은 본인이 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본인이 그래야지 더 불안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얘한테 책임을 전가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저는 도움 정도로만 이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리고 저는 뭔가 청년들이 불안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자기만의 그 중심이 없어서 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고 뭘 하고 싶지? 앞으로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싶어 하는 걸까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거죠. 그냥 지금까지 해야 하니까 해왔고, 뭐 대학 가야 되니까 대학 갔고,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했고, 취업해야 되니까 취업했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 주변의 상황이 좀 불안해지거나 흔들릴 때 저 자신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무언가 닻을 내릴 만한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자기 확신? 무언가에 이거는 나에게 조금 부정적인 말인 것 같다 라는 게 이렇게 들려올 때 좀 자존감도 좀 꺾이는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닐까. 그게 뭐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전에 업로드된 고민인데, 네. 요즘 생각을 많이 안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왜냐면 요즘 시대는 GPT한테, AI한테 많이 물어보고 잘 물어보는 게 능력으로 인정되는 시대니까, 그래서 나를 조금 생각해보는 기회, 시간 이런 게 많이 없어서 그런가? 그게 정답이에요. 그렇죠. 뭐 늘상 하는 얘기지만 생각을 어떤 식으로든 안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뭐랄까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저희 어렸을 때 보면은 TV 많이 보면은 바보 된다고, 바보 상자라고, TV는 그런 얘기. 그게 근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바보 상자라고 했던 어머니들도 지금 유튜브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기술의 발전에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현상인 건지, 아니면 좀 자각심을 가지고 고쳐나가야 되는 건지는 청년들이 스스로를 좀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자신을. 네네. 그리고 또 청년들, 제 주변에서도 다들 뭐 신년 운세, 사주 이런 거 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를 되게 불안해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내가 노력을 해도 바꿀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노력을 계속하는 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 노력을 안 해도 되는 게 뭐가 있을까가 정해진 운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물론 어떤 한 사람이나 어떤 뭐 청년층의 탓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구조적인 문제긴 하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거를, 노력을 안 해도 되는 뭐 운세, 운명, 뭐 이걸로 가는, 뭐 전생, 이런 걸로 가는 거는 사회의 발달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는 없죠. 그럼 청년들이 뭔가 노력을 해도 좋아질 거다라는 확신을 좀 많이 못 갖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약간 열심히 해도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된 걸까요? 아까도 얘기한 대로 기본적으로 성장이 예전처럼 경제적으로 되지 않고요, 사회가. 그러면 적어도 두 번째로는 사회가 공정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가 공정한 사회인가? 그건 아닌 거죠. 대한민국은 절대로 공정하지 않은 사회다라는 게
훨씬 더 절망적인 상황 속으로 더군다나 이제 사회에서 아직까지 기회를 얻지 못한 또는 사회에서 아직까지 성과를 얻지 못한 청년 계층에게 더 가혹하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면 약간 실패했을 때 더 뭔가 두렵겠네요. 패했을 때 두려움도 있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의 핵심은 노력해봤자 되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IMF 이전까지만 1997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또는 서울에서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일을 꾸준히 한다면 아파트는 살 수 있었어요. 평수와 지역은 달랐지만. 근데 지금은 적어도 서울에서 대한민국 최고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전자에서 평사원인데 삼성전자에서 평사원 해봤자 백날 서울의 아파트는 못 삽니다. 대출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소위 전문직이라고 하는 의사, 뭐 변호사, 뭐 이 정도 아니면은 뭐 대기업 임원 이 정도 되는 사람이 돼야 자기 돈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게 적어도 한현실이 돼버렸으니까 이게 더 불공정한 거죠. 실패에 두려워하는 거는 저희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포기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뭐 저희 때도 3포 세대다. 세 가지 다 포기한 3포 세대다. 하지만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회사 다니고 있고 어쨌든 대출을 받더라도 이런 사회의 큰 이슈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일단 하나하나 삼포 세대에서 약간 너가 한포보는 나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받았어요. 아니에요. 저 3포 세대였어요. 진짜요? 네. 저희가 6포 세대라고 들었던 거. 맛있겠다. 그래요? 3포보는 나이가 3포 세대라고요? 네, 저희 3포. 그때 청년이었습니다. 그때는 저 생각보다.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요즘 이슈들만 들고 화제만 보니까 자기의 인생이 없는 거예요. 뭘 하든 자기의 꿈을 이뤄나가면 됩니다. 회사원이 됐든 뭐이 됐든 내가 내 주위의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들, 내 인생의 중심이 난데 내가 주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실패하면은 또 다른 걸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중심이 내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뭘 하던데?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에 더 불안이나 뭐 이런 실패를 두려워하는 거. 실패는 근데 누구나 두려워하지 않나요? 하지만은 아까 그 예전에 저희 사연 나왔던 것처럼 아니면 그냥 거기서 멈추면 돼요. 청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늦었다 이거보다는 나이를 먹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고민은 아니에요. 제 친구들도 한 회사에 되게 오래 다닌 친구였거든요. 대학교 나와서 쭉 그 회사를 10몇 년? 이제 와서 이직하려니, 나이가 돼서 이직하려니? 똑같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항상 고민은 따라오는 거예요. 고민 따라오지만은 그 고민이 무섭고 두렵다고 내 자신을 피하고 AI한테 의지를 한다든지 유튜브를 보고 다른 꿈을 꾼다든지 이러지 말고 본인 청년 스스로가 좀 꿈을 가지고 좀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저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꿈을 가지고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라. 네. 그럼 신부님께서는 혹시 이 불안해하는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불안과 두려움, 그 공포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없는 실체를 스스로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절대로 그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거를 내가 안고 있으면서 그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에 반대되는 거를 얼마나 크게 만들어 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없는 사람은 없다. 대표적으로 이재용 회장은 그런 게 없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이재용 회장이 한국 최고의 부자고 아시아에서도 거의 20위 안에 드는 부자잖아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잃는 것보다 그가 모든 것을 잃는 게 그게 훨씬 더 두렵습니다. 그한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회장이 텔레비에서 봤을 때는 웃고 여러 가지 이상한 짓 많이 하고 이러지만 그렇게 보이는 거가 전부는 아니다. 나의 전부가 나만의 전부라고 생각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정말 많이 되는 말인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이재용 회장처럼 이런 거 하고 다니세요. 뭐야? 그 떡볶이 먹을 때 하는 거 있잖아요. 저희 한번 시간을 네? 보고, 네.